네, 핫 이슈, 핫 키워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핫 이슈와 핫 키워드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 컨설턴트, 성공전략연구소의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한테 인생이라는 건 참 커다란 숙제, 즉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데요. 1분 1초도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오늘부터 들이대! 네, 오늘도 들이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주식회사 잡담의 컨설턴트 강현규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벚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에도 빨리 봄이 오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잡이다. 그리고 취업에 가장 필요한 스펙,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제는 유잡이다. 예, 좀 생소합니다. 유잡 어떤 뜻이죠?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11년 전에. 예. 근데 이게 좀 떠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잔매 거신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저의 뭐 영광어가 떴는다 해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사실 유잡이란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 당시 주식회 나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유, 직업을 뜻하는 잡. 그러니까 당신이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시쳇말로 요즘 말하면 1인 기업가 같은 건데요. 이게 좀 이해 안 가시면요. 여러분 뭐 여자 대학생들이 가장 소위 이제 뭐 좋아하는 한비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행 다니시는. 그렇죠. 예, 예. 한비아 씨는 딱 떠오르는 직업이 뭐냐면 오지 전문가입니다. 오지 전문가. 예. 그런 직업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오지 전문가라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유잡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직업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설명할 수가 있겠군요. 유잡에는 5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단계죠? 물론 이제 유잡을 만드는 것이 그냥 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단계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두 번째가 철저한 유잡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유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정말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 분석인데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업으로 먹고 살 건지를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그것을 목표 설정하는 거죠. 타겟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들이대는 건데 바로 자기 연출이 되겠습니다. 요 5단계를 밟다 보시면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군요. 5가지 단계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취업을 위해서 자기 분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취업을 위한 자기 분석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내화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강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계를 지원한다면 내가 설계에 필요한 상상력이나 분석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마케팅을 지원한다면 전략적 수립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3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를 연결시키는 이런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강점 분석을 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스펙이나 경험 등을 분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자기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기 분석 이후에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자기를 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예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공 인생을 만드는 방정식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조금 길게 갈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태계라고 할까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 방정식이라는 거죠. 자기 이제 인생관 같은 거죠. 두 번째가 성공 인생 방정식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태진 나는 땡땡땡이다.
그래서 리포터로 하실 건지 MC로 하실 것인지 사업가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교수로 가실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어디에다 운명을 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가 네. 나의 성장 엔진. 그게 이제 엔진이 되는 거예요. 엔진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뭐 차체도 올리고 핸들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운명을 거서 그 길로 가는 것을 1인 기업가 만들기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비즈니스라면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한다든가 요와 유사한 업종에 어떤 뭐가 있을까를 조금 모방도 하고 따라가면서 일단 캐시플로를 창출하는 그런 단계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당당하게 뭐다? 명함을 만드시라는 거죠. 명함 만들어서 만장씩 만들어서 그냥 전국에 뿌리는 거죠. 들이대요. 명함으로. 그러면 들이대는 거죠. 명함 이렇게 내시다 보면 예. 그게 자연스럽게 그 방정식으로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도 자신에 대한 애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앞서서 보신 것처럼 바로 취업에 가장 필요한 스펙입니다. 뭐 탈스펙이다 해가지고 뭐 스펙 얘기가 요즘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두 가지 꼽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필요한 스펙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역량이죠. 직무 역량. 그러니까 직무를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홍보직을 하겠다 그러면 홍보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그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신 MC 말씀 잘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딴지도 뭐 바로 자르죠. 다른 일 하지도 못해요. 못합니까? 예. 예. 저분 교수님이신데 저분도 모토쯤 자르듯이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직무에 대한 연구인데 그 직무에 대한 연구의 접해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전공 실력입니다. 전공. 내가 이제 막 영문학이다, 중문학이면 그 전공에 대한 실력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서 나만의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준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전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직무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강영규 컨설턴트는 어떤 거 꼽아줄 수 있을까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일 잘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채용의 키워드가 인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 많이 드신 면접관님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취업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성이래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제가 지켜보면 인성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나온 질문의 유형을 봐도 본인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준비, 경험 이 부분이 1위예요, 1위.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 잘하는 능력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1그룹에서는 뭐 인턴이나 현장 실습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 네. 2그룹에서는 공통적으로 뭐 교환학생 또는 공모전에 도전한 경험, 직무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3그룹으로 보면 1그룹과 2그룹을 갖춘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는 다음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두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 공기업에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자신이 즐겁게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 스펙 쌓다 보니까 잊고 있거든요. 좀 그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정말 없으세요?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 학생들은 주로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근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거 걔네들은요 대기업보다는 벨리에 갑니다. 벨리. 실리콘밸리. 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추구하고 잘 사는 나라는 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할 때 저는 팩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물론 돈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적성인데요. 저는 우선순위를 돈보다는 적성에 두는 것이 100세 시대에 맞는 이 평생 현역으로 가는 좋은 길이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게 조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좀 짚어보자면은 뭐 9번째 스펙이다 해서 성형수술 이야기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취업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아니 마라. 성형 수술을 왜 합니까? 예. 예? 보면 이제 뭐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첫인상이 모든 걸 좌우한다. 첫인상이 8초 만에 결정된다. 저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약 성형 수술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취업을 핑계로 자기 외모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다.
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미지 메이킹 강사분들도 크게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김태진 아나운서께서는 네. 본인이 팀장입니다. 제가 회사의 팀장이에요. 예, 예. 사람을 뽑는데 네. 파워포인트 하나도 안 돼, 엑셀 안 돼, 어휴. 커피 못 타. 어휴. 네, 이런 오남희 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미안합니다. 이런 김태희 씨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보죠. 예. 예. 자, 커피 안 돼, 엑셀 안 돼, 커피 못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안 못하고. 되는 예. 김태희. 김태희. 근데 예. 외모만 이쁜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예. 예. 근데 엑셀 환상적, 예. 파워포인트 환상적, 예. 그다음에 커피 환상적. 음. 오남희 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못해도 김태희 씨를 선택할 것 같은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면접장에서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회사 달만 팀장이라면 일해보면, 예,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예. 한 달만 일해보면 누가 가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모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구대 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말이고요. 성형 수술은 결코 취업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하나 이제 팁을 네네. 드리면 우리 대학생들은 성형 수술을 하지 말고 성향 수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향. 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정신적 자세라든가 마인드, 성격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바로 우리 강 교수님 말씀 따라 성형은 아직은 뭐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뭐 외모를 조금씩 보는 데도 있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대부분은 외모보다는 실력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성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얼굴 생김새보다 표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더 도움될 것 같고요. 아무튼 상반기 공채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공채 시즌이 한참 무르익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지 마시고 저는 상반기에 취업을 끝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전해야 될 시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완전히 갖춰서 완벽히 갖춘 다음에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숨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리노공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노공학국. 예, 리노공업. 리노공업. 예. 부산에 있습니다. 회사 이름. 예,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혀 몰라요. 근데 부산에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좋냐면 우수하냐면 PCB 핀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위 이내에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직원이 38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출이 약 9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그다음 그 영업이익, 예, 그리고 과장급 연봉이 일례로 한 1억 정도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도 1억이요? 예, 과장급 연봉이 이런 좋은 기업들도 정말 많이 하루 있다는 종일 거죠. 일하는 거 아니에요? 8시간이라고요. 예. 일하면 수당을 또 줍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좋은 기업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서 지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숨겨진 기업들을 잘 찾아보라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핫이슈 핫키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